다섯 번째로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앞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단어는 1, 2, 3 이렇게 세 개의 이제 파트로 영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번은 기존과 영상이 똑같습니다. 근데 1번과 2번을 제가 수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영상 두 개는 삭제를 하고 새로운 영상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두 번째 영상이니까 이것도 새롭게 업로드된 영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별의 질량에 따라 생성되는 원소의 종류 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보다 가벼운 원소의 생성인데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라면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 탄소, 산소까지 다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이다 라고 하면 여러 단계의 핵융합 반응을 거쳐서 헬륨,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황, 철 등의 점점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워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심부에서 철이 생성이 되면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에서의 철 생성이 여러 단계의 핵융합 반응의 마지막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림 참고해서 내용을 보자면 원자 번호는 수소, 헬륨,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황, 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 중심부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큰 원소가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별의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고 그리고 별의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한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높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근데 무겁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양성자 개수 플러스 중성자 개수를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의 개수는 아무래도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습니다. 얘네들에 비해서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거의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개수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의 합이 크냐라는 거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양성자의 개수가 크다라고 하면 중성자도 같이 커집니다. 왜냐면 양성자끼리 뭉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중화해주는 친구도 그만큼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비례를 하니까 원자 번호가 크다라는 거랑 무겁다라는 거는 일맥상통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거워지면 반응 온도가 증가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가장 바깥쪽 껍질을 제외한 껍질들에서 핵융합 반응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맨 바깥쪽 이것만 제외하고 내부의 껍질들 얘네들은 발생하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을 비롯해서 모든 핵융합 반응은 발생할 때 질량이 감소합니다. 질량의 감소가 결국은 에너지로 변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할 부분 보도록 할 건데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원소 그리고 반응 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내부에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중력 수축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이제 가운데 부분을 끌어당겨지면서 수축하는 에너지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별의 질량이 클수록 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커져서 더 높은 온도까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핵융합 반응이 발생을 해서 더더욱 무거운 원소 생성 가능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거울수록 온도도 높고 그리고 원자 번호도 크다. 그냥 다 같은 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표시한 게 다 똑같은 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생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철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핵융합 반응을 멈추고 중심부가 계속 수축을 하다가 결국은 초신성이라는 게 폭발을 하게 됩니다. 초신성이 폭발을 할 때 핵으로부터 다량으로 방출된 중성자들이 별에 존재하던 철 원자에게 흡수가 돼서 금, 납, 우라늄 등의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발생할 때 생성되는 원소는 에너지를 방출할 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질량의 결손이 된 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주변의 에너지를 오히려 흡수할 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초신성 폭발 때 일시적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흡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별에서 생성된 원소의 방출 보겠습니다.
행성상 성운 단계 아니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 다양한 원소들은 새로운 별, 행성, 생명체 등등등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뭐 행성상 성운, 초신성 이런 거는 뒤에서 별에 진화할 때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중심부가 아니어도 가장 바깥쪽 껍질을 제외한 껍질들에서 핵융합 반응이 발생 가능한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가 중심부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주변부로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부도 같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중심부 아니어도 가장 바깥 껍질 제외한 나머지 껍질들에서도 이제 핵융합이 가능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철까지만 생성되는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자당 결합 에너지, 즉 Y축 값이 철이 가장 커서 안정하기 때문입니다. 핵자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랑 중성자를 지칭하고, 즉 핵에 있는 입자를 지칭하고요. 핵자 수는 질량수랑 똑같은 말이고 이 질량수는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와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핵융합과 핵분열 반응 모두 철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철을 향해 가니까 모두 철로 갈수록 질량이 감소하니 질량이 결손된 만큼, 즉 델타 M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핵융합 반응 시 감소하는 질량이 핵분열 시 이제 감소하는 질량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가 핵분열 에너지보다 일반적으로 커요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핵융합, 핵분열 나왔으니까 핵폭탄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폭탄입니다. 얘는 핵분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방출시키는데 수소폭탄은 핵융합과 핵분열을 모두 이용해서 에너지를 방출시킵니다. 분열, 융합, 분열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핵융합을 할 때 수소를 사용해서 핵융합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워밍업을 시킵니다. 핵분열로 워밍업을 시킨 다음에 그 열로 핵융합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핵분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핵융합이 들어갑니다. 핵융합 에너지가 핵분열 에너지보다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원자폭탄, 즉 핵분열만 하는 이제 원자폭탄보다는 강력한 위력이 수소폭탄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원자력 발전과 원자폭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핵분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방출을 시키는데 차이점은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를 서서히 느리게 방출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원자폭탄은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하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도 이제 잘못하다가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하는 사고가 나타나면 원자폭탄처럼 위험해집니다. 근데 다행히 원자력 발전은 이렇게 에너지를 느리게 방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보호가 될 수 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도 이제 에너지 서서히 느리게 방출하는 게 고장나서 한꺼번에 방출하는 순간 원자폭탄처럼 돼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별의 질량에 따른 진화 과정 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해서 진화 속도가 빠르고 그만큼 수명이 짧습니다. 또한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량의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기율성의 중심부에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적색 거성으로 진화를 하고 그림에서 보다시피 크기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적색 거성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멈추게 되면 별의 바깥층은 팽창을 해서 우주 공간에 퍼져서 바로 행성상 성운이 됩니다. 그리고 중심부는 수축을 해서 백색, 즉 흰색의 외성이 되는데 이 외가 왜소하다 할 때 외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량의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진화 과정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기율성의 중심부에서 수소의 핵융합이 멈춥니다. 그러면 초거성으로 진화를 해서 크기가 그림에서 보다시피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초거성이 있는데 얘가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멈춥니다. 그러면 중심부가 계속 수축을 하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결국 초신성이 돼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후 중심부가 더 수축을 하면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중성자 별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질량이 매우 크다면 밀도와 표면의 중력이 너무 커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라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율성의 질량에 따른 별의 최후를 보자면 먼저 별의 최후는 크게 백색 외성, 중성자 별, 블랙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주기율성의 질량이 여기로 갈수록 작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로 갈수록 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은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즉 이렇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화 과정으로 별의 진화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전반적으로 결과들만 알려주다 보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과정을 심화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주계열성과 적색 거성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계열성은 강조를 드리지만 무조건 중심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소의 핵 융합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계열성을 보자면 크기가 당연히 얘보다 작습니다. 바깥쪽에는 수소만 있고 가운데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열성 맞네 해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얘가 적색 거성이 되면서 커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중심부가 수소의 핵 융합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중심부는 헬륨의 핵 융합 반응을 하게 되고 겉부분은 이제 중심부에 있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밖으로 퍼질 수 있으니 수소 핵 융합 반응은 이제 겉껍질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 즉 탄소와 산소의 생성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얘가 생성이 되면 여기서 스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행성상 성운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주계열성, 초고성 보도록 하면 먼저 질량이 크니까 크기도 더 큽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수소의 핵 융합을 하니까 주계열성 맞네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륨의 핵 융합 반응 가운데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탄소 핵 융합 반응까지 갔다가 또 산소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규소까지 갔다가 마지막에는 철이 가운데 멈춰서 여기서 스탑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고성 다음에 이제 앞에서 보다시피 초고성 지난 다음에 초신성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다음 단계인 초신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등치가 더 크기 때문에 중력 수축 에너지가 더 크고 그래서 얘네들이 더 이제 여기 있는 에너지가 밖으로 이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껍질에서 핵 융합 반응이 중심부가 아니어도 진행될 수 있었고 그리고 가운데에서 더 이제 중력 수축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철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할 부분으로 별의 내부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그림에서는 이제 약간 결과랑 과정이 짬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결과만 이렇게 정리해 둔 거를 이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의 태양 정도다라고 하면 가장 바깥쪽에는 수소, 그 다음에 수소의 핵 융합에 의해서 헬륨, 그 다음에 헬륨의 핵 융합에 의해서 탄소, 산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식은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화학식이랑 한국어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은 가장 바깥쪽에는 수소, 그 다음에 그 다음 층에는 헬륨, 즉 수소의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 존재하고 그 다음에 헬륨의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 산소 존재하고 그 다음에 탄소의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산소, 네온, 마그네슘 존재하고 그 다음에 산소의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황과 규소 존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규소의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철 존재함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학식으로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제 화학식이랑 한국어 매칭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별의 내부 구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